반갑습니다. 오늘 5차시 수업 하도록 할게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3차시에 여러분들 이제 의견들이나 소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궁금한 걸 제때 여쭙지 못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얼른 만날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전 방법이 좋았다, 새로운 방법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거 반영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변화 사례를 적는 게 선생님이 일상적인 걸 해버려서 다른 거 생각하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선생님 의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한 문제 정도 푸는 거 알려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는 속력만 일정하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의 크기만 갖고 방향이 다르다는 말과 똑같은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고요. 자,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이라는 건 등속도가 아니고 등속력이겠죠. 속력만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방향은 어디로 바뀌어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설명 선생님이 봤던 것 중에 어딨지? 끝까지 봤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수업 끝까지 봤어요 라는 말을 써놨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못 찾겠네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잖아요. 온라인 학교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니까 잘 안 듣고 그냥 틀어놓고서 2배속 해놓고서 그냥 휙 넘기기도 하고 뭐 틀어놓고 뭐 밥 먹고 오고 뭐 틀어놓은 게 감사할 정도의 수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봐주고 이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수업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도르래를 이용해서 걸어 놓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걸 물어봤는데요. 물체 B한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텐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mg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3kg 곱하기 중력가속도 10m/s 제곱 하니까 30N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도르래인데요. 도르래의 역할은 뭔가요?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운동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르래가 지 맘대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도르래가 기역자로 꺾어놨으니까 반대로 꺾어서 여러분들은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로 쫙 일자로 만들어주고 끝에다가 3kg짜리 물체를 달아놓고 오른쪽으로 30N으로 당기는 상황하고 물리적으로 동일해요. 자,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죠. 이때 줄에 걸리는 힘,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력이나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뉴턴이 발견하게 됐는데 옆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2kg짜리 물체 A랑 3kg짜리 물체 B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운동 하겠죠? 가속운동 할 거예요.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5kg 분의 10N 하니까 계산해서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었죠?
자, 그런 다음에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럼 또 알 수 있는 거. 자,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뭐였어요?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한테 가해지는 알짜 힘은 4N. B한테 가해지는 알짜 힘은 6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했겠지만, 물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알짜 힘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B만 한번 볼게요. B. 물체 B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체 B는 힘을 받고 있어요. 힘을 받고 있는데 얼만큼의 힘을 받고 있냐면 6N의 힘을 오른쪽으로 받고 있어요. 6N의 힘을 오른쪽으로 쫙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N의 힘은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B가 힘을 받는 건데 누가 B를 미는 거예요? A가 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써보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6N의 힘으로 민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를 해석해 볼게요. 자, A 물체가 딱 있는데 A는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A는 알짜 힘이 4N 밖에 안 될까요? 어떠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만큼이에요? 6N만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6N 작용해서 알짜 힘이 4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N의 존재는 누가 미는 걸까요? 맞아요. B가 A를 미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면, 자, B는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얼만큼으로 밀었냐면 6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B가, 여기선 A 입장에서는 B가 A를 왼쪽으로 6N의 힘으로 밀거든요. 뉴턴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를 20N으로 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나요? 물체의 가속도가 바뀌겠죠? 자, 5kg 분의 20N 하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바뀌겠죠? 8N 그리고 12N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B가 받는 알짜 힘은 12N 이렇게 바뀔 거고요. A한테는 20N의 힘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8N이 나오려면 이쪽에서 얼만큼으로 밀어줘야 돼요? 12N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12N이면 따라서 B도 A를 미는 힘이 12N으로 커지는 거예요. 뉴턴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현상은 무조건 일어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거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거는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 그런데 그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요? 반대이죠. 이런 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 여러분들, 선생님이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쓰는 겁니다. 꼭 쓰세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은 뭐냐면요. A가 B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 힘을 가한다. 자, 이때
힘의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반대. 힘의 방향은 반대고요. 크기는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이 어떤 때 적용되냐면 여러분들 걸어갈 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걸어가려면 자, 이렇게 yap하고 걸어가려면 여러분들 발을 가지고서 땅을 뒤로 밀죠. 그러면 발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이 발을 앞으로 밀겠죠. 이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발이 땅을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땅이 발을 미는 힘. 그래서 발이 땅을, 그러면 땅이 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정확하게 뒤집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 법칙,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 이때 힘의 크기는 반대, 크기는 같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 여기 위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이 왜 이렇게 커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작게, 그럼 여기 책상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책상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그렸습니다. 사과, 뉴턴이 좋아하는 사과 그려봤습니다. 사과가 왜 이렇게 커요 하면 사과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그려놓고서, 보여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자꾸 시비 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과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좀 안 올려져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겠지만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과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만 써볼게요. 자, 사과는 어떤 힘을 받냐면 중력을 받아요. 이렇게. 이거 F 힘이니까 F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F1은 뭐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과는 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떨어질까요? 이런 반대 방향 힘이 존재하겠죠. 이거를 F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F2는 뭐냐면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할까요? 두 힘의 크기 같겠죠? 요거 두 개는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은데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했어요. 방향은 반대죠. 그러면 이거는 힘의 효과가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요 두 힘 F1, F2 사이 관계를 평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알짜 힘을 0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평형을 하는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작용 찾아봅시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 뭐예요? 여기 반작용 위에다 써볼까요? F3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그냥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순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써보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지구가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크기는 F1과 F3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지구는 위로 안 올라오죠. 왜 안 올라와요? 지구는 엄청 무겁기 때문에. 지구는 엄청 무거우니까 똑같은 힘을 받아서 가속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 얼만큼 많이 안 올라오냐면요. 사과가 아무리 무거워봐야 한 1kg 정도 되겠죠. 지구는 무게가 얼만큼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만큼 돼요. 지구 올라오겠나요? 거의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구가 사과가 떨어짐으로써 지구는 위로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그 조금 올라오는 정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가 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요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에 대한 반작용 뭐가 있냐면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되겠죠. 얘는 누가 이거 F4라고 하고 이건 누가 받는 힘이냐면 책상이 받는 힘이에요. 책상에다 그려야 되겠죠. F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색깔 노란색끼리는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작용 반작용. 얘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용수철 저울을 서로 걸어 놓고서 당기면 서로를 당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용수철 저울 오른쪽 비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만큼 용수철 저울에 나타날 거고요. 이 A 용수철 저울에는 A가 B를 당기는 힘만큼이 걸릴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대로니까. 그럼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 저울 두 개를 선생님이 갖다 놨죠. 그럼 서로를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눈금 보이시죠? 그래서 쭉 당겨 보면 눈금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 오른쪽 용수철 저울이 왼쪽을 당기더라도 양쪽에 걸리는 힘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긴 만큼 상대방도 당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것만 당겨 볼게요. 쭉 당겨서 선생님이 7N을 만들었어요. 그럼 반대쪽 왼쪽도 7N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반대로 해서 이번에는 왼쪽 용수철을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 용수철은 고정되어 있고 왼쪽만 움직이더라도 같이 눈금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6N 나타나고 왼쪽에도 6N, 오른쪽에도 6N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로 6N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얼만큼으로 당겨야 될까요? 선생님이랑 용수철 저울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몇 N일까요? 이따가 퀴즈에다가 대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뉴턴 운동법칙 세 가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1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어요? 네, 맞죠? 관성 법칙. 뉴턴 운동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었고요.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습니다. 요거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뉴턴 운동 1법칙 뭐였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면 R자 힘이 0이면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하고 그걸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한다는 수학적 표시가 이렇게 썼죠? 시그마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안 변한다는 의미로서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 이렇게 삼각형 쓰면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0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얼마? 0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다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물체 작용한 R자임이 0이다 라는 뜻은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속도 변화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물체가 속도 변화가 없었다 라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0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뉴턴 운동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었는데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요거였고요. 식을 좀 고쳐보면 F는 ma인데 M이 좀 이상하네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운 거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는데 A가 B에게 힘을 가했다면 반드시 어떤 힘도 존재해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힘의 크기는 같았죠. 근데 방향은 어땠어요? 반대였어요. 그래서 뉴턴 운동 법칙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을 다 배웠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5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풀이 그 다음 동영상에다가 바로 이어서 올려놔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못 풀겠는 거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풀어보지도 않고 설명 들으면 그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열심히 노력해 보다가 안 되는 것만 풀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